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울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시행되는 금요 경마 핵심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금요 경마는 7개 부산 경마를 오늘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경주가 제가 내일 금요 경마 가운데 가장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3경주도 추천 경주를 가져갈 예정이고요. 오전에 1경주와 3경주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는 그러한 경주를 마련했습니다. 오전장에 이렇게 메인을 가져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6월 30일 금요 경마는 오전에 좀 상황을 내야 되겠다. 1-3경주를 통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후반부는 조금 배당이 나올 확률이 커요. 고배당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큰 그러한 경주로서 후반부는 이제 고한수를 노려보는 그러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첫 경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경주 국내산 6등급입니다. 1200m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3번 마가리타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마가리타 데뷔전 바로 입상을 해냈던 모습이고요. 순발력과 스피드에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변수가 많아요. 1경주가 변수가 많은데, 자, 먼저 해피 브리에나 육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그동안 이 마필의 모습을 보면은 발은 빠른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레이스를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앞에서 풀어갈 거예요. 최상현 기수가 직전 이 마필을 한번 타보고 재기승합니다. 이제는 말을 알고 타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앞에 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리타가 쭉 치고 나가면 그 뒷선을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변수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해피브리에나. 자, 4원 더원이라는 마필도 비슷하죠. 해피브리에나와 마찬가지로 6번을 뛰면서 뭐 행보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딱 가니까 앞에 붙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김동영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요. 김동영 기수 하면은 뭐 한창 잘 나갈 때만 해도 댕동영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레이스를 앞에 풀어가는 능력이 능했던 기수예요. 물론 뭐 지금도 선두권 공략을 상당히 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의 성과도 있고 체형도 아주 좋은 마필이고 주폭 신장력, 밸런스 다 잘 잡혀 있어요. 더원 힘이 차면 분명히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마필인데 그 변화가 이번에 올 가능성 충분합니다. 자, 여기 5번 에이스런도 이번 경주 또 다른 변수다. 역시 6번을 뛰고 아직까지 입상의 맛을 못 본 말이에요. 흥미에서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선줄에서 올라오는 힘을 좀 보이면서 순위권을 넘나들고 있죠. 에이스런. 뭐 앞에 거론해드렸던 해피브리에나, 더원, 에이스런까지 모두 6점 빵빵인데 이러한 변수들이 이번 경주
변화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에이스론도 이번에 글로벌 윅, 갤럽보이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훈련하면서 전력을 다졌는데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정동철 기수가 직전 이 마필 기성해보고 역시 이번에 두 번째 기성입니다. 재기성이에요. 재기성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고 변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원, 에이스런, 해피브레나 이런 마필들은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여기에 뭐 캡틴 커맨더, 이번 경주 인기를 모을 캡틴 커맨더, 외곽에 있는 배다리 돌풍 이런 마필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인기를 모을 마필들인데, 어쨌든 이러한 변수들이 첫 경주에서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경주 1경주입니다. 1경주. 그 가운데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공략해볼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첫 경주를 메인 추천으로 붙어보면서 금요 경마 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뭐 시작은 제주입니다만 어쨌든 이 부산 1경주를 강하게 한번 메인 추천으로 가져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1400m예요.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9번 금화 휴즈히트, 금화 휴즈히트 역시 이번 경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출발이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김영관 조교사의 선택은 1400m다. 1400을 출전한 이유가 바로 출발에 있습니다. 발주, 스타트,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금화 휴즈히트의 선택이에요. 1400이라면 뭐 인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고, 바로 옆에 I'm King Easy 강력한 도전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I'm King Easy도 이 마필이 지금 재금 받고 나서 공백이 좀 있었죠. 11월달 뛰고 나서 공백이 좀 있었는데 두 번의 실전을 거치고 이번에는 다실바 기술을 기용을 했습니다. 다실바의 I'm King Easy는 최근 김동영 기수가 기승했던, 그리고 김준하 기수가 기승했던 I'm King Easy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직전은 후미 숲으로 갔는데 앞에서 초반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붙어갈 예정입니다. 힘이 있고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앞에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는 마필입니다. 선두권 장악할 마필은 안쪽에 따로 있습니다만 I'm King Easy에 대한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배당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한번 거론할 수도 있겠어요. 이 판타스틱 타임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선행이 가장 유력한 마필입니다. 판타스틱 타임. 지금 부산 경마장에 비가 오고 있고요. 내일도 비가 많이 올 예정이에요. 오전까지. 오후 접어서로도 오후 초반까지도 지금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마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이 판타스틱 타임이라는 마필이 뒤가 그렇게 탄탄한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에 갈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이번 경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 유력한 마필입니다. 외곽의 I'm King Easy와 함께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 닥트, 넥스트, 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입니다. 힘이 있어요. 이번에도 상위군 다함께 달리자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전력을 달렸는데, 자, 다함께 달리자라는 상위군을 외곽에서 넘어설 정도로
마필이 힘이 차올랐습니다. 힘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힘이 차오른 닥트 넥스트. 그동안 1400, 1600 긴 거리를 뛰면서 단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마필은 역시 힘으로 풀어가는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과정에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뚜렷한 이 닥터 넥스트 첫 번째 변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바로 옆에 있는 월드 로열 캣입니다. 두 마필 다 4점 빵빵이죠. 월드 로열 캣은 직전 경주 실전에서도 변화가 좀 온 모습을 보였죠. 3위를 차지했어요. 선입근에서 끈끈한 그림을 보이면서 3위를 차지했는데 외곽에서 조금은 어려운 레이스를 풀어가고도 직선줄에서 버텨내는 그림을 보였던 월드 로열 캣.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조금 더 길게 뽑아주면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의 변수다. 인기 마필들에게 초를 칠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이경주 1400을 노리고 출전한 9번 금화 휴식 히트, 10번 I'm King이지 분명히 호전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배당 가능성 일단 열어둡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변수 작용할 수 있는 1번, 뭐 2번은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역시 변수, 그리고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7번, 요런 마필들이 입상을 다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주 변수들을 한번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금요 부산 3경주 국내산 6등급 1300m 모두 11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1경주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3경주도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추천 경주. 이번 경주는 지금 외곽에 있는 9번 석세스 배틀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예요. 역시 뭐 순발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직전 1400에서 입상을 해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3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일면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긴 해요. 그리고 다음 순위로 인기를 모을 마필이 이제 하늘 햇살, 로즈블레이드 요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으는 상황인데, 자, 인기 마필들은 차치하고 변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번 우승무패. 우승무패가 최근 실전에서의 모습을 보면 거의 뭐 바닥이에요. 자, 이렇게 풀어가는 마필인데 8주 연습을 소화를 하면서 마필의 출발 능력을 훈련시켰고, 여기 또 다실바 기수가 기승했는데 다실바 기수가 기승했을 때 나름 경쟁력 있는 그림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땀봉키를 이겼어요. 하트브레이커, 언제나 영웅 요런 마필들하고 같이 순위권을 형성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자, 이날 경주만 놓고 봤을 때는 경쟁력이 상당하다. 다실바 기수가 고삐를 잡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실바 기수예요. 의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기선 조교사가 이 말은 다실바 기수가 실바가 잘 타더라. 그리고 실바 태워서 한번 상금을 벌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우승 무패. 자, 이번 경주 변수, 그리고 5번 피미. 직전 윤영석 기수가 잘 탔어요. 3위까지 진입을 시켰던 피미가 순발력이 있죠.
앞에서 풀어가는 경주력이 되는 마필입니다. 초반이 나쁘지 않아요. 뭐 14초 프렛, 14초 1, 요 정도면은 선입으로 가거든요. 여기도 13초 8로 끊었습니다. 빠른 마필이 많아서 순위는 좀 뒤로 밀렸습니다만, 어쨌든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들은 내일 경주에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오고 주로는 흠뻑 젖어 있을 테고, 피미 역시 훈련 성과도 높다. 상위군 베르다하고 아주 타이트한 병합을 소화를 했는데 베르다를 잘 따라갈 정도의 걸음이에요. 피미 직전 3위를 차지하면서 변화가 왔고, 이번에는 첫 입상을 노리는 형국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변수는 외곽에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거의 뭐 폭탄이죠. 리치 카우보이 숨어있는 다크호스. 순위는 직전 경주 4위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뭐 이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리치 카우보이가 그동안 풀어왔던 바닥에서 어쩌다가 한번 올라온 거겠지 라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과연 어쩌다일까? 저는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변화가 오고 있다. 10점 빵빵이고 5세고 정말 인기를 모을 요인이라고는 전혀 없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훈련 시 모습을 보면 발놀림이 달라졌어요. 주폭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발놀림. 경주마의 가장 큰 변화는 스피드에 있다. 스피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바로 기본이다 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힘이 차면서인지 스피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더 변화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자, 이러한 변수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경주를 풀어가야 되고, 제가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요극마 1경주 메인에 이어서 3경주 추천 경주, 적정 수준의 환수가 나올 겁니다. 노리고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4경주 5등급 1300m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은 외곽입니다만 11번 성실천하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월달에 입상을 해냈고요. 우승을 해냈고, 그리고 승급전을 맞이하는 6월 초 경주에서 3위를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순발력과 스피드가 수준급이에요. 순발력과 스피드가 나와주는 마필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중하위권에서 풀어가던 마필이 앞에서 이렇게 풀어간다. 이 마필도 힘이 차면서 변화가 왔다는 거죠. 힘이 차면서 스피드가 향상되고 순발력이 좋아지고, 자, 그래서 지금 3세 7점 만에 최근 상승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성실천하,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11번을 일단은 공략권에 근접한 전력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변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쪽에 히든 찰리, 첫 번째 변수 히든 찰리입니다. 자, 5세 20전 2차 기례, 준우승 1회,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적표를 달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어요. 순발력, 스피드가 있습니다. 초반에 이 마필이 20전 빵 1인 이유가 초반에 4등급 경주에서, 혼합 4등급 경주에서 너무 저조했고 승수를 못 쌓아서 이제 이렇게 전적이 좀 많이 누적된 결과가 있습니다. 5등급으로 이제 다운된 이후에 레이팅이 내려오면서 그나마 가능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최근 경주를 보면 앞에도 붙었고 바닥도 풀어갔고 뭐 전개는 그때그때 기복이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현재 컨디션이 양호합니다. 경쾌하고 투지도 묻어나고 훈련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기본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10번 게이트, 12번 게이트 운이 없었어요. 물론 뭐 이날 1번 게이트에서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만 이때 편성을 보면은 강했다 라는 편성을 알 수 있죠. 아름다운 인생이라 릴리즈 에디션 이런 빠르고 강한 마필들과 붙었어요.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히든 찰리가 한번 초반 기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변수 1번 히든 찰리, 그리고 5번 너가 최고. 너가 최고는 직전 경주 우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순위가 좀 뒤로 밀려 있는데 승급전이기 때문이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데, 자, 너가 최고의 경주력을 보면 앞에 한 두세 마리 보내놓고 선입권 곱게 따라가다가 직선줄에서 한 발 쓰면서 올라옵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왔어요. 어린 마필들은 이렇게 한 변의 변화가 좀 크게 오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전에서도 16초 풀에 딸렸고 16초 7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15초 4가 아주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힘이 붙었고 직선줄에서 잡아내는 그런 힘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타임, 경마는 타임이 아니고 순위 싸움이죠. 아무리 타임이 좋아도 직선줄에서 앞에 가는 마필을 잡아내지 못하면 그건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잡아내는 힘, 바로 그게 변화입니다. 너가 최고. 너가 최고가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변화가 온 만큼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그리고 초반 스타트가 13초 9가 나옵니다. 초반 200m죠. 초반 200m가 이 정도 타임이 나온다면 역시 이번에도 선두권을 물고 따라가면서 역전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도의 변수 8번 밀크데이도 기복이 좀 심한 유형이고 이 마필은 좀 순발력은 떨어집니다. 뭐 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이고요. 초반 200m 타임이 14초 7, 14초 5, 뭐 14초 2 이렇게 나올 정도로 초반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 마필은 중속이 있습니다. 중반에 감아서 올라올 수 있는 중속이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 중속을 바탕으로 결승선에서 그대로 근성을 발휘하면서 뚝심 있게 레이스를 풀어갈 줄 아는 마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좀 느린 흐름에서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보는데 내일 주로 흐름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편성이 뚜렷한 강마가 없기 때문에 편성은 잘 만났거든요.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좀 고전했어요. 이 마필은 상당히 운이 안 따랐던 마필입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는데 편성은 잘 만났는데 또 주로 여건에 운이 따르지 않네요. 좀 운이 없는 마필 같아요. 주로 운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밀크데이라는 마필은 사이즈는 충분히 중반에 감아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을 맞이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일단 뭐 11번 성실 천하를 중심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변수로 말씀드렸던 마필 가운데 8번은 주로 운이 조금 안 따랐기 때문에 요 1번과 5번 요 두 마필 한번, 그리고 혹시나 내일 뭐 비가 좀 주춤하면서 기상의 변화가 온다면 요 8번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11번을 중심에 놓고 도전 세력들 일단은 뭐 요 마필들 압축을 하고 요 변수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5경주입니다. 5경주. 이번 5경주는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1400m 레이스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뭐 강력한 우승 후보감을 보기 전에 자, 1번 럭키스톡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도 김영관 마방의 기대주예요. 1400을 데뷔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행 심사 모습으로 보면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초반 224초 2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 스타트는 좀 무난했다. 약간은 평균보다는 좀 느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상에서 밀어주니까 마필이 치고 나오는 힘, 500kg대의 체인에서 나오는 큼직한 주폭과 추진에 대한 반응, 그리고 결승선 통과할 때 마필이 더 뛰려고 하는 여력,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이 많이 남는 모습이었어요. 이 마필은 긴 거리가 좋겠다라고 판단했는데 1400을 데뷔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주 혼합 40 경주가 요거 외에는 없다라는 점도 일단은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경주 신예 요 마필은 충분히 변수로 꼽을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럭키스트걸. 자, 변수 바로 옆에 있는 원더풀 엔더버는 인기를 많이 모을 마필이고요. 또 다른 변수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갤럭시 오브. 오랜만에 봅니다. 많이 쉬었어요. 지난해 8월달 뛰고 나서 지금 공백이 얼마입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쉬었죠. 11개월 쉬고 지금 7월 이제 6월 말에 나오니까 거의 10개월에서 11개월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마필인데, 갤럭시 오브 예전에 뛰는 모습을 보면 입상했을 때도 그랬고요. 순발력과 스피드가 아주 뛰어납니다. 순발력과 스피드 수준급이에요. 그리고 재검 당시 모습도 보면 앞선에서 이렇게 레이스를 풀어갑니다. 어지간한 레이스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어지간한 레이스는 앞장 뜰 수 있는, 안쪽에 이제 원더풀 엔더버라는 중속이 뛰어난 마필이 초반 밀고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게이트 이탈은 얘가 빨라요. 게이트 딱 열리고 축 하면 튀고 나가는 그런 순발력, 그리고 밀고 나가는 스피드 있기 때문에 갤럭시 오브가 조심스럽게 저는 내일 선행 가능하다. 그리고 선행 가능하면 주로 여건,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재검 과정에서 보였던 여유, 공백은 있습니다만 경주력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오버의 초반 기습, 강공, 요걸 또 다른 변수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마이티 스톰이에요. 마이티 스톰. 요 마필은 이제 승급전이거든요. 직전 5등급에서 우승을 거두고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인데, 선임력이 괜찮고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초반 200m 타임은 14초 3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두권을 바짝 프레스하죠. 직전 경주는 밀고 나가서 직선줄에서 그대로 결승선에서 종반까지 버텨내는 힘과 근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뚝심도 있고. 레이스를 좀 앞에 풀어나갔을 때 좋은데, 차라리 이렇게 외곽으로 밀렸을 때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두텁게 형성될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쭉 치고 나갈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티 스톰이 충분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외곽에서 인기를 모을 아틀라스와 함께, 아틀라스가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이티 스톰도 이번 경주의 변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로 인기를 모을 4번 닥터 칼리파, 2번 원더풀 엔더버, 11번 아틀라스, 이런 마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를 많이 모을 거예요. 인기마 중에서는 내일 주로 여건을 감안할 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로는 11번 아틀라스를 으뜸으로 봅니다. 사이즈로는. 여기에 주로 여건을 감안할 때 2번 원더풀 엔더버가 내일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변수 럭키스트걸, 갤럭시 오브, 특히 갤럭시 오브는 주로의 이점을 톡톡하게 살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10번 마이티 스톰, 이런 마필들을 변수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6경주입니다. 1800m 4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9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9번 해피재즈 대상 경주 뛰고 일반 경주에 나온 해피재즈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직전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였죠. 최고의 3세 한마를 가리는 무대였습니다. 그 경주에서 이제 뭐 외곽 게이트에서 배정받고 좀 강했죠, 상대가. 해피재즈의 출전은 어느 정도 경험을 위한 그러한 출전이 아니었나 라는 판단입니다. 성과를 보고 나간 경주는 아니었어요, 해피재즈. 그리고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그름도 한번 재봤고 이 마필의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본 울진리 조교사가 일반 경주에 만만한 편성에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필 55를 달면요, 이번 경주 그렇게 강축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해피재즈 어느 정도 입상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55라면 저는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그러한 축막감으로는 볼 수 없다. 저는 원더풀 시크릿의 기량이 지금 55의 해피재즈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원더풀 시크릿 요 마필이 최근 좀 기복 있는 모습이에요. 레이스도 바닥에서 풀어갔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다운되면요 아무리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는 마필도 이렇게 뒤에서 레이스를 힘없이 풀어가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더풀 시크릿이 잘 나갈 때 보면은 앞에서 레이스를 그냥 감아버려요. 그리고 이 마필이 살아나고 있어요. 아직 베스트는 아니에요. 100%의 컨디션은 아니다. 100%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훈련 시의 모습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마필이 상당히 경쾌해졌거든요. 이 정도면 최소한 90% 이상은 올라왔다는 거예요. 경주일이 앞당겨질수록, 경주일이 가까워질수록 컨디션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더풀 시크릿.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원더풀 시크릿이 예전에 베스트에 거의 근접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정도라면 저는 55의 해피재즈는 이겨낼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상위군 밀리언 뱅크와 병합할 때 모습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 원더풀 시크릿, 9번 해피재즈, 일단은 뭐 두 마필이 좀 유력한 가운데 원더풀 시크릿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고, 또 다른 인기만 뉴크라운도 있는데 이 마필도 경쟁력은 충분하죠. 자, 변수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변수 천년의 구름입니다. 천년의 구름. 이 마필도 지금 여기서 우승을 거두고 나름 편성이 약하지 않은 편성이었어요. 나이스 최강도 있었고요. 여기서 우승을 거둡니다. 천년의 구름이. 근데 두 번의 경주는 또 바닥을 쳐요. 기복이 있습니다만 4월달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작전마죠. 마방에서 기둥마로 판단하는 마필들은 뭐 한번 입상에 실패하더라도 바로 다음에 또 이기고 또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강공을 펼쳐나갑니다. 기둥마들은, 마방에서 기둥마들은 그래요. 그런데 기둥마가 아닌 작전마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편성에 따라서 쏘는 말들, 바로 이 천년의 구름도 거기에 부합된다. 상태를 한번 만들어 놓고 강하게 한번 때리고, 그리고 또 조율하고, 연투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연투에서 쭉쭉 올리는 말이 아닙니다. 편성 봐가면서, 부담 중량을 조절해가면서, 천년의 구름도 그러한 유형이다 라는 판단인데,
어쨌든 언제든지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나 힘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번 경주가 천년의 구름으로서는 비교적 해볼 만한 편성이라는 점. 그 점에서 천년의 구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번 경주의 다크호스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수. 전혀 인기 순위에서 거론되지 않을 다르마. 최근 이 마필 투지가 살아난 게 한 3개월 이상 됐어요. 투지는 살아났습니다만 실전에서 그러면 나오지 않아요. 9세의 노상마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 번 딱! 라스트 한 번. 마지막 한 번을 어디에서 때릴 것인가. 딱 한 번 남은 것 같아요. 은퇴까지. 그 시점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5번 원더풀 시크릿도 그렇고 9번 해피 재즈도 그렇고 강축으로서의 느낌은 없습니다. 1번 뉴크라운도 그렇고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4등급 편성으로는. 그래서 이번 경주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인기를 모을 5번, 9번, 1번 그 가운데서 저는 5번에 좀 더 주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변수 2번, 4번 다크호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금요 마지막 경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이 외곽에 있는 두 마필 영광의 레전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 바로 다음 순위로 이제 카르페 바벨이 인기를 모을 텐데, 정상적인 주기로 쭉 왔더라면 아마도 카르페 바벨이 더 인기를 모았을 말이에요. 그 정도의 능력과 사이즈가 되는 마필입니다. 카르페 바벨. 카르페 바벨이 뚝선배 출전한 이후에 공백을 가졌습니다. 뚝선배 출전한 이후에 이제 공백을 좀 가졌는데, 요 마필은 순발력과 스피드가 최상급이거든요. 어지간한 레이스라면 선행을 양보하지 않을 정도의 초반 200m가 13초 2라면 이건 뭐 최고 수준이죠. 자, 영광의 레전드도 직전 13초 3이 나왔는데 상당히 강하게 몰고 나왔어요. 평균적으로는 13초 7이나 한 13초 6을 유지하는 마필입니다. 카르페 바벨은 13초 2, 주행심사도 붙들고 13초 6이 나왔어요. 전혀 추진 없이 그냥 붙들고만 있는데도. 자, 순발력에서는 카르페 바벨이 한 수 위다 알 수 있죠. 초반 스피드, 순발력 초반 스피드 200m까지 했던 기록은 이건 스피드니까. 물론 뭐 게이트 이탈도 좋죠. 게이트 이탈을 이제 초반 순발력이라고 하는데, 게이트 이탈은 두 마필 다 양호해요. 양호한데 초반 스피드에서 카르페 바벨이 우위에 있다. 그리고 내일 이 우위가 선행으로 이어질 테고요.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카르페 바벨, 영광의 레전드, 그리고 5번 밀리언 뱅크 요 정도인데, 밀리언 뱅크의 초반 타임을 보면은 초반 200이 13초 5, 13초 6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더군다나 이것도 1400에서 그렇게 따지자면은 저는 밀리언 뱅크가 여기서는 앞에 나서기는 힘들다. 물론 뭐 이 마필이 최근 레이스를 프로하는 모습은 그렇게 앞에 나가는 걸 고집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선호하는 마필도 아니고. 어쨌든 이 정도의 순발력 가지고는 쉽지 않다 라는 판단입니다. 안쪽에 있는 뭐 에이스 솔로몬이나 클리어도 뭐 순발력이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이고,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은 많이 있는데
까르페 바벨이나 영광의 레전드의 순발력에 근접하는 마필은 없어요. 까르페 바벨이 선행 갈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점을 활용해서 저는 그대로 꽂힐 것이다. 결승선까지. 선행 이후에 그대로 그냥 결승선까지 쭉. 영광의 레전드가 57이면 못 잡는다. 52의 까르페 바벨에 저는 더 방점을 찍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녀석이 내일 축이에요. 영광의 레전드보다. 까르페 바벨. 자, 그렇게 따지면 영광의 레전드가 까르페 바벨 따라가려고 용을 쓸 거예요. 용 쓴다? 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57 달고 오버페이스로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에 이 까르페 바벨을 중심에 놓고 메인을 좀 교류했었어요. 구를 한번 삭제를 하고 메인을 한번 고려했었는데 영광의 레전드를 배제하고 딱 보니까 안쪽에 믿을 수 있는 말이 없더라. 강하게 한번 강하게 붙여먹을.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이번 경주를 그냥 마무리 추천 정도, 마무리 추천 경주 정도로 현장에서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변수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에이스 솔로몬, 뭐 매번 바닥을 쳐오는 마필입니다만 에이스 솔로몬은 단거리라면 매번 관심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스피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주마의 제1요소 그리고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항상 단거리에서는 조심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변수, 하늘전사. 하늘전사는 주로 일근 감안할 때 조금은 매력은 좀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레이스가 빠른 흐름이고 뭐 약간 공백도 있고요. 뭐 직전, 그런데 이 출전 취소 요정이 이게 편자 때문에, 편자 교정 때문에 출전 취소가 됐기 때문에 뭐 경주력에 큰 영향을 줄 그러한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하늘전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뭐 바닥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유형이라 하더라도 폭발력이 있잖아요. 이날처럼. 그래서 이번 경주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폭발력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혈통 머스킷맨의 자마. 뭐 머스킷맨 자마는 지금 나올 때마다 무서워요. 어쨌든 하늘전사도 주로 요건은 안 받쳐준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마필이고요. 자, 그리고 캐치드 빅토리, 최강순살도 있습니다만 캐치드 빅토리가 좀 더 무서운 마필입니다. 캐치드 빅토리 아쉽게 3착으로 승급해버렸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3착 왔는데 결국은 3착으로 2등급 올라와 버렸어요. 이날은 점핑이었고 3착으로 2등급에 올라온 캐치드 빅토리는 일단 뭐 관계자들의 아쉬움이 좀 있겠죠. 조금 더 상금을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1등급을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2등급으로 올라오면서 1등급을 장담 못하는 마필이 2등급에 올라오면서 3착으로 올라온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 좋을 때 한번 붙어봐야죠. 2등급에서 2등급 마필들 50인데 지금 3착으로 올라오면서 51을 달고 있는 캐치드 빅토리가 안 될 거 없다. 1200이라면 이 마필도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좋고 힘도 있고 근성도 있고
다 되는 마필입니다. 초반 7, 8이 앞에 쭉 뽑아줄 거예요. 8, 9죠. 초반에 까르페 바벨과 영광의 레전드가 앞에 쭉 불어주면 그냥 그 뒷선 따라가는 거예요. 8, 9. 8, 9 꽁지만 보면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쭉 따라가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살아남는 마필과 함께 노려볼 수 있는 변수다. 3착 승급을 한 캐치드 빅토리까지 변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마무리 7경주 금요 마무리 추천 정도로 제가 현장에서 힘을 한번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메인을 고려했던 경주다 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 금요 7개 경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요 경마 변수, 각 경주별 변수 핵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올 겁니다. 오전 주로 흐름 변수 반드시 챙기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경주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부담은 좀 있습니다만 가장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경주를 메인으로 가져갑니다. 오전장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마무리까지 잘 풀어드리면서 팬 여러분과 함께 내일 금요 경마 화이팅! 환수! 좋은 환수 챙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